자, 4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먼입니다. 다들 오늘 독립을 했습니다. 최초로. 토즈가 아닌 제가 임대한 사무실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제가 뷰 컨트롤러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을 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모델 뷰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UI 뷰 내용을 또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요즘 제가 좀 게을러서 자료를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거저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아이튠즈 U에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은 자료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음 세미나 때는 제가 준비한 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번역했어요. 모델, 컨트롤러, 뷰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패턴이죠.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워낙 요즘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날 쳐다봐? 내가 모를 것 같다고? 아니, 나는 원래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관심 없어요. 모델은 뭐 이 교수님의 표현을 전 자주 빌려오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러라는 거는 모델을 사용자한테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구현하는 거를 컨트롤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이쪽 분야의 디자인 패턴이나 MVC 쪽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검증을 하시든가, 뭐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컨트롤러는 그렇답니다. 뷰는 그냥 컨트롤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똘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항상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글자를 보여주는 라벨이라든가 그림을 보여주는 이미지 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쓰일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뷰로서 똘마니로서 범용적인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뷰는 모델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보여줘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을 구현하면 안 돼요.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 iOS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아이폰 내지는 아이패드 플랫폼을 한번 쭉 보게 되면 툴스, 도구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디자인 전략,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 전략으로는 MVC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MVC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표현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초점은 컨트롤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컨트롤러는 유저 인터페이스 로직,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뷰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죠. 아까 했던 내용이랑 이 사이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서로 마구마구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러 모델을 직접 다룰 수 있어요. 모델한테 이것저것 시킬 수도 있고 뷰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알면 안 돼요. 왼손과 오른손입니다. 뷰는 그러면 컨트롤러랑 직접 얘기하면 안 되나? 약간 우회의 경로를 오히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건방지게 UI 이미지 뷰가 내 애플리케이션 뷰 컨트롤러를 막 건들기 시작하면 짜증나죠? 그럼 안 되죠. 개판 5분 전이죠, 완전히. 대신에 내가 타겟이니까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액션을 쏴라. 내가 이 액션을 제공해 주마. 그럼 뷰한테 넘기죠. 뷰가 그 액션을 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좀 약간 그 정해진 규약이 있어요. 뭐 이미 이제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 소개가 될 거예요. 원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까지 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뭐 영어도 별로 없는데 원본 자료 쓰기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던 거예요. 이게. 아, 웃을 때 자기 웃음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팟캐스트에서? 아, 저는 역겹더라고요. 제 웃음소리가. 다른 분 웃음소리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는데 제 웃음소리 역겨워서 편집할 때 다 지웁니다. 제 웃음소리를. 자, 영어로 나오기 시작하자 제가 좀 버벅거리네요. 뷰랑 컨트롤러랑 이게 좀 가끔 좀 싱크가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뷰가 이제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될까? 뭐 이런 거를 컨트롤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 지금 이거 보여줄까 말까? 이런 거 아니면 나 방금 화면에 보여줬거든? 아니면 이거 지금 보여줄 참이거든? 뭐 이런 정보를 뷰 컨트롤러한테 알려줘요. 그럼 뷰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액션이라 그러면 지금 이 액션이랑 좀 혼돈될 수가 여지가 있으니까 뭐 실행해야 될 코드라고 해둡시다.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자 델리게이트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오브젝티브 C에 우리 클래스 정의하는 인터페이스 키워드, 임플리멘테이션 키워드는 중간중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로토콜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한번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 메소드의 집합이에요. 클래스에는 데이터도 있다고 본다면 프로토콜에는 메소드만 있습니다. 즉 어떤 클래스를 구현할 때 이 프로토콜에 따르시오 라고 약속을 해두면 그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어떤 프로토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해놓고 나는 이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라고 선언된 클래스가 있으면 그러면 그 프로토콜을 아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정해진 메소드들을 호출함으로 인해서 통신을 진행할 수 있겠죠. 델리게이트라는 또 하나의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오브젝트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델리게이트라고.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를 해서 코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델리게이트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뷰에서 프로토콜을 정의를 한 다음에 컨트롤러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관련된 메소드를 구현을 해놓고 예를 들면 뭐 should 이거 영어로 돼 있으니까 힘드냐 뭐 해야 될까? 할 거야. 했거든? 뭐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구현을 해두면 뷰가 그 델리게이트 통해서 불러주는 거죠. 네, 지금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거 뭐 제대로 파헤칠 기회가 뷰 컨트롤러를 할 때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뷰는 데이터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보여줄 데이터를.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 제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콜 내지는 델리게이트와 비슷한 방법으로 나 데이터 줘. 지금 필요해.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보여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10번째 줄에 보여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메소드를 델리게이트 오브젝트, 즉 지금 컨트롤러한테 호출합니다. 프로토콜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소스라고 부르고 있죠. 컨트롤러가 데이터의 근원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소스. 즉 뷰가 나 지금 화면에 보여줘야 돼. 데이터 내놔. 그러면 컨트롤러가 였다 여기 있다. 그리고 주는 거죠. 뷰는 모델한테 데이터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단 컨트롤러 데이터는 사실은 모델에 있거든요.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이제 야 그거 내놔봐 그러는 거죠. 아이고 이 카피 페이스트가 삐뚤게 됐네. 그러면은 모델에 있는 그 좀 더 원시적인 그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나 XML 파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다듬고 가공을 한 다음에 뷰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일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델이라는 놈은 지금까지 프로그램 자체를 정의한다라는 것 말고는 뭐 제대로 얘기한 게 없는데 얘는 그럼 컨트롤러한테 바로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 앨범을 보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사용자가 사진을 보고 있어요. 포토 앨범에 있는 내용들은 사진이 3개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사진 한 2개가 더 스클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클라우드의 포토 스트림이라든가 또 파일 또 사진이 뭐 삭제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변화가 생기면 혹은 그렇죠. PC하고 내가 싱크를 해요. 그럼 포토 앨범의 구성 내용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든 그 사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포토 앨범의 구성 내용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다시 와서 확인한 다음에 바뀐 내용대로 화면에 보여줘라. 안 그러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사진은 없을 수도 있다. 이미.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델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모델이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러한테. 대신에 자,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죠. 뭔가 바뀐 상황이 있어요. 지금 데이터에 관련해서. 그러면 라디오 방송국을 세운다는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미국 애들은 이런 용어를 쓰면 이해가 잘 되나 봐요. 뭔가 이렇게 송출해낼 수 있는 너무 개념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을 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그냥 누가 듣든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으면 들어 그러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가 여기 보시면 요거 생겼죠. 요거 안테나 같이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채널에다 대고 옵서버라는 녀석이 있어요. API 중에 옵서버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와 모델과 뷰의 역할과 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 안테나를 딱 세우면 라디오에서 쏘는 방송이 수신이 되겠죠. 뭔 일이 생기면 노티가 오는 거예요. 뷰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API가 현재 SDK가 구현되어 있는데 그런 노티피케이션을 감지하는 기능이 뷰 쪽에 구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변명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실제로 뷰도 어떤 노티피케이션에 업서빙을 해요. 근데 모델에다 대고 듣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지 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와 모델과 뷰로 구성이 되는데 뷰에서 모델을 직접 액세스하게끔 뭐 아니면 모델에서 쏘는 데이터를 직접 받게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한다라는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변명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노티피케이션을 델리게이트를 쓰잖아요. 두 가지가 보면 똑같은 말인데 왜 저런 언어를 또 달리했을까? 아,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메시지 큐 같은 거예요.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들어올지 좀 미리 정의가 돼 있고 그 큐에다가 예를 들면 왜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 같이 뭐 WM 페인트 하면 다시 그리시오 이런 류의 이벤트들이 쭉쭉 오면 뽑아내고 이런 게 노티피케이션과 비슷한 형태라고 친다면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자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바의 인터페이스라는 거 있죠. 메소드만 쫙 정의되어 있는 그게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메소드들은 지원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부르는 게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호출이잖아요. 그게 델리게이트가 그런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네, 이건 이제 사실 iOS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그 객체 지향에서의 델리게이트라는 용어의 정의가 뭐냐에 대한 관점인데 저는 사실은 크게 깊게 파고들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대충 봤더니 델리게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위임이에요. 혹은 위임권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클래스를 하나 구현을 한다고 쳐요. 근데 얘가 사실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 다양한 기능을 클래스에 다 집어넣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하드코딩이라는 느낌도 들고 예를 들면 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한 셀이라고 치자고요. 셀에서는 숫자도 보여주고 텍스트 글자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걸 셀이라는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구현하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공통적인 내용만 구현한 다음에 실제로 그릴 때는 야, 네가 그려줘 라는 어떤 메소드를 프로토콜 통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그려주는 델리게이트를 거기다가 딱 어사인 시켜놓고 델리게이트한테 야 그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명령의 개념이면 노티피케이션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뭐 개념이라고 보고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그쪽은 더 잘 아실 테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왜 델리게이트과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따로 썼느냐? 혹시 애플의 이메일 주소 아시면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소프 앨범이다 그러면은 저 어플리케이션에 속한 게 아니라 iOS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어플만 그걸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어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VC 하나 그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된 하나의 세트만 놓고 이제 왔었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런 MVC가 여러 개가 구성이 되고 그죠? 크면 클수록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따위 통신을 합니다. 막 이 중구난방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잘 보시면 주로 컨트롤러끼리 통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가끔 보면 이 컨트롤러가 다른 집 모델한테 여기 다른 집 자식이에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인 거죠, 여기는. 그죠? 여기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근데 다른 집의 뷰는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모델끼리 뭐 괜찮아요. 애들끼리 친할 수 있죠. 친하게 지내야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집 마누라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화살표가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중구난방 이따위로 프로그램 짜면 혼자 개고생하다 끝날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긴 할 수 있겠죠. 우리 왜 이 사회도 돌아가고는 있지만 바람 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돈이냐 안 돈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되잖아. 그 얘기는 들키지만 않으면 바람이라도 피겠다. 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들켰을 때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죠? 크러쉬랍니다. 다운되지. 안 뜯기면 되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MVC 마치겠습니다. Obi Trice, real name, no gimmicks.